학생입니다. 우리가 벌써 2학기 개학을 했네요. 벌써. 우리 1학기에 성단과 성운까지 배우고 방학을 했었던 것 같은데 2학기부터는 우리 은하, 그다음에 외부 은하, 그다음에 우주 팽창, 우주 탐사의 의 순서대로 쭉 공부하게 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은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 배울 핵심 개념, 은하, 우리 은하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우리 은하의 모양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은하의 구성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두 아이가 하나의 풍경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풍경을 한번 여러분도 보면 어떤 모양인 것 같나요?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어떤 이런 띠 모양, 이런 띠 모양이 보이나요? 이 띠 모양을 보고 이 남자아이는 하늘에 강이 흐르는 것 같아 라고 표현했고, 이 여자아이는 난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은데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띠 모양의 별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이미 대답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는 은하수라고 하죠. 은하수. 이 은하수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색의 띠 모양의 별의 무리를 우리가 은하수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밀키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음을 한번 보면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는, 이 은하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 밤하늘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릴 수 있는 거, 얘네들은 어떤 천체일까요? 주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수많은 별, 무수히 많은 별이고 개중에 이제 반사되는 빛을 내보내고 있는 행성, 또 우리가 1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성단, 성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수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면, 여름철 밤하늘을 보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뿌연 띠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은하수라고 한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뿌연 띠 모양의 별의 무리를 우리가 은하수라고 하죠. 은하수. 여기에서 여름철 밤하늘을 보면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여름철 밤하늘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해보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걸로 해요. 은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면, 은하라는 것은 우주에는 은하수와 같이 수많은 별들의 집단이 있는데 이를 은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은하라는 것은 별들의 집단이다.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별들의 집단을 우리가 또 배웠었어요. 뭘 배웠었죠? 1학기 마지막에. 그쵸? 우리 성단. 별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산계 성단과 구성 성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성단하고 함께 배웠던 게 성운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성단도 별들의 집단이고 성운은 별과 별 사이에는 성간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는데, 은하도 별들의 집단이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들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은하가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로 성운, 성단 등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는 무엇이냐? 우리 은하, 많은 은하들 중에서 태양계,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가 편하게 우리 은하라고 이름을 붙였고, 은하수는 바로 우리 은하를 지금 내가 있는 지구에서, 태양계 내에서 은하를 봤을 때 보이는 모습을 은하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분이 아주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은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먼저 선생님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쫄라맨을 한번 그려봤는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우리가 마치 구름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수리를 보는 느낌으로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옆에 나란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보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우리는 위에서 우리 은하를 보게 되면 우리 은하의 모습을 봤을 때 가운데가 마치 이런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막대 모양 끝에 이렇게 팔이 휘감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휘감겨 있는 모양이 나선형 모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나선팔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에서 본 모습은 은하 중심부를 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 끝에 뻗어나온 나선팔이 감겨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선팔이 뭐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못 같은 거 보면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못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부분에 이렇게 뭔가 감겨져 있는 것 같은, 못이 잘 박힐 수 있도록 감겨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을 나선형 모양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나선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는 약간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막대 끝에 이렇게 나선팔이 휘감겨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 태양계는 이쯤에 있구나 한번 같이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서 본 모양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원반형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원반형 모양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부풀어 있는 원반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태양계. 아이고 선생님 글씨가 안 예쁘네요. 태양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살짝 부풀어 있구나, 내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살짝 부풀어 있고 나선팔이 휘감겨 있었던 곳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얇은 원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에 숫자가 써 있는데 35kPa, 그 다음에 8.5kPa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은하의 지름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35kPa이라고 하고, 킬로파세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은하의 중심부부터 태양계, 우리가 있는 태양계까지의 거리를 8.5kPa 만큼 우리가 은하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교과서 259쪽에는 광년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35kPa은 광년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10만 광년, 10만 광년이고, 8.5kPa은 3만 광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학기 때 거리의 단위는 배웠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죠? 우리가 거리의 단위를 생활 속에서는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을 쓰는데, 우주는 워낙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파섹 아니면 광년 아니면 AU를 쓴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파섹을 많이 쓴다 라고 했었죠. 연주시차가 0.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으로 기준을 삼아서 파섹이라는 거리 단위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K가 하나 붙었는데 킬로가 붙으면서 공 3개가 더 붙는다, 1000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kPa을 35에다가 공 3개를 붙인 35,000Pa, 그 다음에 8.5kPa을 8,500Pa과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는 수천억 개의 별, 우리 교과서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2천억 개, 대략 2천억 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1학기 때 마지막에 배웠던 성운, 성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는 성간물질이라는 것도 분포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이거 이외에도 우리 태양계도 우리 은하에 속해 있으니까 행성, 위성 등등등 많은 천체들이 바로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래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앞에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잘 보면 이 막대 부분은 약간 노란 빛을 띠고 나선 팔 부분은 푸른 빛을 띠는 거, 붉은 것도 섞여 있지만 푸른 빛을 띠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1학기 때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배웠었던 거 기억하나요? 별의 색과 우리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란색 또는 푸른색을 띈다라고 했었고,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붉은색 또는 검정색을 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막대 부분, 중간 부분이 막대 부분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 있을까요? 낮은 별들이 있을까요? 그쵸. 이 막대 부분은 노란색을 주로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나선 팔 부분은 푸른 빛을 띠기 때문에 나선 팔 부분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지만 막대 부분은 주로 오래된 별들, 그 다음에 성단 중에서도 구상성단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노란 빛을 띠게 되는 것이고, 나선팔 부분은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애기별들이 주로 있고, 성운 물질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막 탄생해서 활발하게 핵융합 반응을 벌이고 있는 온도가 높은 별들, 표면도 높은 별들이 주로 나선팔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 빛을 띠고 있다 라는 거 한번 그림을 보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가서 주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간물질, 그 다음에 성운, 산계성단, 주로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계성단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 부분에 분포를 하고, 좀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상성단이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 및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에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를 둘러싼 구형의 공간이 우리 교과서에 따로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공간을 우리가 해일로라고 합니다. 해일로.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원형의 공간, 그러니까 성운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원형의 공간 자체를 우리가 헤일로라고 하는데, 이 공간과 은하의 중심부 부분이 주로 구상성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금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서로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하를 위에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다음에 각각 우리 은하의 중심부와 우리 은하 원반을 둘러싸고 있는 구형의 공간, 그 다음에 그 외 나선팔 공간, 어떤 천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기를 우리가 아까 안 했었는데, 해보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보기 교과서 258쪽 해보기 문제. 여름철과 겨울철의 은하수 모양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목표. 여름철과 겨울철의 은하수가 다르게 보이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를 보고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여름철과 겨울철 은하수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 해보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림 가나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가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식도,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각각 여름철과 겨울철의 은하수 사진입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은하가 여기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인 걸 볼 수 있고, 여기쯤에 지금 태양계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 여름철이고 다가 겨울철인데,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서 은하수가 더 두껍고 밝게 보이는 계절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그쵸? 여름철이죠. 여름철이 훨씬 두껍고 밝게 보이고 겨울철은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은하수를 보는데 여름철과 겨울철의 모양이 이렇게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그림 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여름철의 은하수는 그림 가의 태양계의 위치에서 A, B 중 어느 방향으로 본 모습인지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제 선생님이 자전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전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A 위치 쪽에 있을 때의 지구는 겨울철, 그 다음에 앞쪽, 우리가 봤을 때 앞쪽에 있는 지구, 이 지구는 우리가 이쯤 지나갈 때 우리가 봄이라고 할 수 있고, B 쪽, 알파벳 B 쪽에 있는 지구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뒤쪽에 있는 거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위치해 있을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B쪽에 있을 때, A보다는 B쪽에 있을 때,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은하수가 두껍고 밝게 보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A 위치, 겨울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물론 은하수가 보이긴 보이지만 은하 중심부보다는 별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훨씬 좀 어둡고 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름철의 은하수는 그림 가의 태양계 위치에서 A 중 어느 방향으로 본 모습인지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A하고 B 중에서는 B 방향으로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바로 지구가 B 위치에 있을 때 은하의 중심을 향하는 B 경우에 은하수가 훨씬 더 밝고 두껍게 관측된다. A와 B 모두 은하 원반부 방향이기 때문에 은하수가 관측이 다 되긴 되는데 은하 중심을 향하는 B의 경우 은하수가 더 밝고 두껍게 관측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 은하 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다면 은하수의 모양이 어떻게 보일지 설명해보자.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다면 은하수 모양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중심부에 있으면 모든 방향에서, 그러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별의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께가 일정한 희미한 모양의 은하수로 관측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2학기가 돼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지금 배우게 되었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줌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마저 듣도록 합시다.